자, 쏟아지는 특검 이슈 중에서 꼭 알아야 할 것들만 임선에서 싹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캐비넷 확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먼저 깔 주제는 아침에 조금 당황했는데요. 이준석 당대표 선출 하루 만에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장성철 소장님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윤 의원 소환해서 검찰에 소환된 그러니까요. 하루도 안 돼가지고 되겠어요. 어제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로 다시 선출됐잖아요. 오늘 아침 분명 뭐 여러 가지 일정이 바빴을 텐데 전격적으로 오늘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좀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참고인이잖아요. 근데 조사는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공천 당시 2022년 공천과 관련해서 당 대표였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피의자, 혐의자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시에 공천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떠한 얘기를 들었는지, 김건희 여사도 만났다고 했었잖아요. 본인 입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특검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이전에 한번 수사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특검이 새로 출범을 했으니까 새로 여러 가지 확인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중대하다, 뭐 위험하다, 뭐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한번 얘기나 들어봅시다. 다른 사람들 얘기랑 좀 한번 맞춰봅시다. 네. 이거는 맞는데 좀 시점이 오늘 그래도 어제 처음, 당대표 네. 첫날인데. 그러니까요. 그걸 노린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오늘 좀 뭐 여러 가지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돼서 뭔가 좀 나는 당을 이렇게 꾸려갈 거예요. 내년 지방선거 대비 이런 거 할 거예요.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데 네. 과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언론 나가면 그러네요. 조금 좀 시점이 약간 당 대표 되자마자 약간 사람을 썩을 죽이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분위기가 야 너 시작했으니까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도 약간 압박 들고. 느낌 그런 거 아닙니까? 압박 느낌. 자, 그러니까 이쯤 되면 특검이 정치 보복 정도 되는 건가요? 정치 보복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특검이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수사의 일정, 날짜, 뭐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어제 윤상현 의원도 소환 조사 받고 오늘 압수수색 이준석 대표 받으니까 그 이준석 대표가 좀 이전에 문제 제기를 했던 그 좀 평택 시장 있잖아요, 후보. 그분이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기사도 지금 방금 전에 속보로 그렇죠.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는데 하여튼 고인의 일단 명복을 빌고요. 이준석 대표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압수수색을 해서 과연 뭔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제가 계속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나오긴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오죠? 칫솔도 나오고 뭐 책도 나오고 옷도 나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나오고 네, 있지. 여러 가지 그냥 잔뜩 담아가는 것들이 그런 저런 잡기일 것 같은데. 죄송한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농담해도 되는 분위기였나요? 가볍게 가시죠. 네, 뭐. 그랬구나. 네. 근데 이게 너무 오버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본인도 아침에 다른 방송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아니 압수수색 지금 당하고 있는데 방송 출연하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변호사 도착할 때까지 압수수색 못해요. 뭐 이렇게 그래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큰 문제 없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걱정 안 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 걱정만 하세요. 뭐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세상에 이준석 걱정은 네. 가장 쓸데없는 걱정. 그래요? 네. 예. 아무튼 뭐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갈 주제는 김건희 목걸이와 거짓말입니다. 예. 김건희 여사가 전 여사죠. 예. 여사라고도 하지 말아요. 전 여사. 김건희 뭐라고 해야 되죠? 김건희 김건희 씨라고 하면 될 것 김건희 같습니다. 씨라고 해야 돼요? 김건희 전 여사 자체가 직책은 아니니까 그럼 예, 뭐라고 해야 그냥 돼요? 대충 호칭이었으니까 그럼 보통 김건희 씨 요새는 보통 많이 김건희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니까? 예, 피의자 김건희 뭐 이렇게 하는 예, 거. 김건희 씨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예, 예. 네. 김건희 씨의 집에서 목걸이가 나왔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예. 지난 뭐 2022년 6월에 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에 고가의 목걸이를 착용을 해서 논란이 일었는데 굉장히 화려했죠. 이게 대통령 뭐 재산 신고 목록이 없었다 논란 되니까 자꾸 말을 바꾸고 네. 우리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팩트를 좀 정리를 해보면 네. 2022년에 그 말씀하셨던 반앤클레프 아펠인가 그 굉장히 6천만 원짜리의 고가의 목걸이였고 처음 방클리프. 김은지 기자님 있으시구나. 있었으면 이 좋겠습니다. 명칭을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제가 이번에 방금 방송하려고 열심히 외웠거든요. 외웠어요? 예, 반클리프 앤 아펠이라고 하는 6천만 원짜리 고가의 목걸이였고, 예. 그러니까 6천만 원, 그러니까 지금 500만 원 이상의 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해야 그렇죠. 아, 되거든요. 그래요? 그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화려한 목걸이가 화제가 됐던 이유는 이게 재산 목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재산 목록 신고를 허위로 한 것이냐라고 네. 하는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네. 목걸이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브로치 그리고 이제 팔찌 같은 것들까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뭐지라고 하는 논란들이 있었었고요. 네. 그 당시에 야당이 민주당에서 공격이 들어가니까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이제 지인한테 빌린 것이고 일부는 가격이 넘지 않게 소상공한테 산 거다. 2점은 빌렸고 1점은 산 거다라고 이야기를 모조품이다, 했거든요. 뭐 이런 게. 그 2022년에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음. 그 당시는 모조품이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었고요. 네. 대통령실 해명은 그러니까 이게 재산 신고가 될 만한 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한 거다라고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번에 김건희 특검에서 이 건까지도 수사를 한다라고 하니까 김건희 씨 쪽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죠. 네. 지난 5월에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는 그 진술서를 낸 건데요. 사실은 그게 다 가짜였다. 소위 네. 말하는 모조품이라고 하는 말이 쉬운 말로 짝퉁이지 않습니까? 네. 내가 짝퉁을 그러니까 국가 의전 행사에 하고 나간 것이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 말이 또 좀 꼬인 게 이번에 또 김건희 특검에서 그 김건희 씨의 오빠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다가 네. 이것이 또 별건으로 발견이 됐어요. 네. 그래서 원래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게 영장 범위에 있는 것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 특검에서는 별도의 또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와서 이거를 가져갔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진품인지 여부를 감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발견됐을 때는 그게 보증서와 그리고 시리얼 넘버, 명품 같은 경우에는 그 번호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정말 짝퉁을 숨겨놓고 발견되게 한 것인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브랜드에 가서 감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이게 너무 비싼 브랜드다 보니까 감정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이미 뻔하게 드러날 거짓말을 하니까 좀 어이가 없어요. 근데 뭐 거짓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저런 거짓말 한 것도 새삼스럽지 않다. 근데 참 좀 처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안타깝죠. 네, 대한민국 대통령의 영부인이 외교 행사 나가는데 짝퉁 목걸이를 차고 나갔다. 이거 정말 얼마나 창피해요 이거. 너무 가오 생각만 빠지죠. 해도. 네. 그러니까 가오라는 말 써가지고 갑자기 내 당황해. 일본말을 쓰면 안 돼. 아 그래요? 그러니까 좀 모양이 좀 나쁘다. 아 일본말을 쓰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친파예요? 짝퉁도 편하게 하는 말이니까. 네. 아, 지금 개그맨이시기 때문에 이제 네. 정치에 네. 적응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편하게 해도 되는 방송. 편하게 예, 해도 예. 편하게 하라 하셔가지고. 그래 그럼 심하게 하고 편하게 하세요. 괜찮아요. 네. 심하게 하고 그러면 벤또나 먹으러 가시죠. 그냥 배고픈데. 근데 외국에도 기사 날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짝퉁으로 나오면. 근데 사실 진짜 짝퉁은 아닌 것 같고 이게 거짓말? 만약에 이제 그 반클리프라는 브랜드는 이제 저희 와이프도 너무 좋아해서 이제 아, 진짜? 사달라고 이제 조르는 브랜드인데 어. 그 사실 이제 그 브랜드를 보면요 반클리프 6천만 원짜리 먹거리다 그러면은 그건 짝퉁도 500만 원 이상은 합니다. 진짜요? 아 그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 그럼 짝퉁을 해보신 짝퉁을 거예요? 구해본 적은 없는데 반클리프 뭐 짝퉁을 본 적도 없지요. 네. 네, 없는데 저는 이제 능력 있다. 사실은 능력 있어. 아니 사실은 6천만 원짜리 반클리프 목걸이를 본 적도 없어요. 네. 네. 네, 어디 전시된 걸 본 적도 없는데 만약에 있다면 500만 원 이상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게 조그만 것도 요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 네일클로버 요 모양. 그 모양의 반클리프 목걸이도 500 이상은 해요. 아, 네. 근데 저 그 모양의 목걸이는 사실 내 스타일은 아니더라. 이런 얘기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근데 이번 기사를 보면서 옛날 생각이 좀 났었었는데 네. 2021년에 한 부장 판사가 짝퉁 골프채를 선물 받았다라는 아. 식의 주장을 하면서 아, 결과적으로는 골프채도 짝 예, 있어, 무죄를 있어. 선고받은 바가 있거든요. 아. 네, 그거 진짜 그, 짝퉁으로 그러니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언론 보도가 나고 압수수색에 빨리 안 들어가다 보니까 당사자가 직접 감정을 맡겼어요. 대법원 징계가 이제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바꿔치기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좀 의혹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리고는 실제로 그 줬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수천만 원짜리 골프채라고 알려져 있는 것인데 그게 감정을 하니까 50만 원짜리 짝퉁이었다라고 하면서 그 처벌을 피해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혹시라도 이런 것처럼 김건희 씨가 아주 주도 면밀하게 가짜를 숨겨놓은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그 들 정도까지요? 정도로 그러니까 오. 만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수사를 피해가는 방법은 있다. 만약에 수사가 되더라도 유죄가 아니라 무죄를 받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게 아. 2021년에 있었던 한 인천의 부장판사 사례이긴 해요. 그러면은 내가 그냥 쪽팔리고 말고 법률적인 책임이나 형량은 피하겠다. 피하겠다. 지금 죄를 좀 그런 낮추는 방향으로 모양새이긴 하는 하잖아요. 거네요. 물론 뭐 이것만 피해간다고 김건희 씨가 다른 혐의를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라고 하는 게 김건희 씨 쪽 주장이 아닐까. 왜냐면 아니면 김 기자님 진짜 짝퉁 매니아야. 그래서 짝퉁을 많이 샀어. 그러한 가능성은 없을까요?
짝퉁 매니아라고 하기에는 김건희 씨 지금 집 압수수색을 했는데 샤넬 신발이 12켤레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이즈도 260mm. 아내를 질렀어. 그것도 짝퉁일 수 있잖아요. 짝퉁이어도 아, 근데 그것도 진품 아직 안 받아보긴 했죠. 예, 예. 사이즈도 좀 너무 희한해서. 왜요? 260. 예, 대발이에요, 대발. 260이 있네. 아니면은 깔창을 한 3개 깔면 신을 수 있을까? 아니면 깔창 아니면 두꺼비. 이거예요. 250mm가 맞아요 원래는. 네. 근데 압수색을 대비해서 260이 그렇지 260의 짝퉁 신발들을 막 갖다 놓은 거야. 어? 아, 사이즈 아니 반클리프 상관하지 않고? 모조품이라고 그걸 감춰놓은 거 그렇게 유출을 한다면은 집에도 그렇게 자기의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갔죠. 본다면 정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악의를 품고 있다면 네. 이것도 피해 가려고 정말 그렇게 영화 같은 설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정도면 굉장히 국민을 능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능멸하고도 남은 것 같긴 합니다. 와, 그렇게 명품 신발을 맞지도 않은 사이즈로 그러니까. 그 근데 이제 진열을 해놓고 뭐든지 명품을 할 사러 가면 네. 이제 샤넬 신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너무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있는데 네. 본인의 사이즈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사실 260 같은 경우에는 잘 안 팔리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260 같은 경우는 아. 사이즈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너무 갖고 싶은 신발이니까 다른 매장도 다 없다 그러니까 아 이거는 너무 갖고 싶으니까 그냥 좀 크더라도 사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 신발 배우자가 안 맞아요. 12켤레나. 특히나 이제 그 운동화가 아니라 운동화나 구두가 아니라 약간 슬리퍼 느낌. 특이한 거. 슬리퍼 같은 경우에는 살 수 있죠. 그러네. 한 10cm 정도 커도 살 수 있죠. 오히려 10cm 는. 그러네. 특검한테는 팁을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소유자가 260이어도 김건희 씨일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니까. 그러네요. 예. 네, 왜냐면 250이 아니면 소유자가 아니어서 피해갈 거다라고 하는 걱정이 많았는데 오히려 앵커님 말씀에 따르면 김건희 씨 거일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팁을 드리려고 얘기한 건 아니고 당하시는 거. 팁이 그냥 됐어요. 명품 사러 가면 그러지 않나. 저는 그래 봤다 뭐 이런 경험이 확실히 얘기하는 명품을 거예요. 사러 간 분들의 시각과 생각은 다르구나. 배웠어요. 그렇죠. 오셨으니까. 우리는 전혀 뭐 그런 네. 생각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제 걸 사러 간 게 아니라 이제 와이프의 손에 끌려서 한번 그 아내 되시는 가본 분은 반클리프 뭐죠? 아니 근데 잠깐 질문. 거리. 질문. 김기우 앵커님. 예. 샤넬 슬리퍼는 얼마나 해요? 얼마예요? 가격이? 샤넬 슬리퍼 제가 최근에 예. 다 깐다. 나온다. 아이 쇼핑 하러 간 적 있어요. 아이 쇼핑. 거기 제가, 아이쇼핑도 쉽게 못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줄이 엄청 길다고. 그러게요. 내가 봤을 때 별로 없었어. 근데 그래갖고 VVIP.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냥 없었어요. 그래서 한가한 시간에 갔어가지고 가봤더니 샤넬 슬리퍼가 예. 100만 원 초반대였어요. 예. 100만 원. 그래도 목걸이보단 슬리퍼. 싸네요. 예. 목걸이는 6천만 원인데. 그렇지. 예, 슬리퍼. 그래도 슬리퍼 한 적이 100 얼마 한 넘으면 30켤레 살 수 있겠는데. 엄청 비싼 거지. 예. 야 그거 이야. 신으면은 뭐 발이 뭐 황금으로 변하고 뭐 그런 거예요? 야, 우리 그렇지 않아요? 김건희 씨는 영부인이라는 옷에 안 맞는 옷을 입던 그런 이름을 갔더니 네. 발에 안 맞는 신발도 신고 참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거는 진짜 한번 눈여겨 봐야 되겠네요. 마당발이면 크게 신을 수도 있죠. 음. 예, 다리 넓고 다리 넓고 그러면 크게 신을 수 있지. 그분이 마당발이기는 해요. 그러면은 뭐 60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뭐 곧 들통 날 거예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네. 지금 뭐 진품 감정하고 신발 뭐 사이즈도 다 뭐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재보기도 하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드러날 겁니다. 그 지금 샤넬 슬리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압류가 됐나요? 저기 가져갔겠죠. 뭐. 가져갔어요? 그런가? 사진을 찍었다고 찍었다고 그러지? 하더라고요. 아, 가져가진 사진 않은 것 아, 같습니다. 가져가진 압수목록엔 들어가지 그럼 약간 않아서. 서초동에서 당근 거래하면은 샤넬 슬리퍼 나올 수도 있어요. 뒤늦게 이제 나올 수 김건희 있어요. 씨 쪽에서 빨리 팔아버리려고. 네. 이건 진품입니다. 이러면서. 특검팀에서는 당근도 그럼 유심히 봐야 되겠네요. 수사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네요. 이거. 네, 근데 그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에 있거든요. 그래서 당근 거래 거기 들어가지 않아서 내 동네 설정해야 돼. 최상병 특검과 그리고 내란 특검과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네. 강남에 있거든요. 그렇지. 참고하시면 팁이네 팁. 우리 인순박님이 김기웅님 그런 면에서는 해박하시네요. 글을 올려주셨어요. 나는 명품 안 좋아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해박하다는 말이야. 보통 그렇잖아요. 이제 결혼하면 이제 와이프들이 아이 쇼핑하자고 많이 가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거지. 저는 그렇게 아이 쇼핑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에코백 들고 다녀요, 저는. 저도 많이 힘듭니다. 김건희 여사도 에코백을 들고 다니긴 했습니다. 제가 그 기분 대통령 나빠서 부인 그내 백인데 시절에. 말이야. 들고 나오고 말이야. 네. 에코백은 참 보기 좋았어요. 에코백 안에 샤넬백을 넣어가지고 다녀요. 의혹이 있었죠. 그거 확인된 건 샤넬백 아닙니다. 싸게입니까? 예, 의혹. 이렇게 또 거짓말도 감추고 샤넬백과 명품 목걸이도 감추는 그녀. 예, 네. 아주 더 까고 싶은데요. 나오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깔 주제 이번에도 참 놀라운 뉴스인데 네.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식입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사우나가 있었다. 와, 저 진짜 네. 깜짝 놀랐어요. 보통 사우나가 그렇게 설치가 되나요? 안 되죠. 관저에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음. 근데 집무실에다가 사우나까지 있는 거는 좀 이해할 수 없고, 제가 이제 당 대표를 모셨을 때는 당에 있는 당 대표실에는 별도의 화장실과 그 샤워 시설은 있어요. 네. 별도에. 그거는 워낙 이제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별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사우나 시설까지 있었다라는 것은 역시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술 많이 먹으면 보통 아침에 숙취해소를 사우나 위해서. 가서 예. 땀을 쫙 빼면 뭐 숙취가 없어진다. 예.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집무실 옆에 사우나를 설치한 것은 숙취 해소용이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컨디션 뭐 이런 거를 먹긴 그러니까 네. 본인 거기 사우나한 거 아니냐. 근데 또 좋게 생각을 하면 음. 남자들은 또 샤워도 같이 하고 목욕탕도 같이 가야 우정도 많이 돈독해진다. 집무실에서 해야 하나요? 그래서 국회 회관에는요. 그 의원들 사우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침마다 많은 분들이 만나서 예. 얘기를 하는데, 야당 지도자들을 모셔다가 저녁 만찬하기 전에 저기 우리 뭐 좀 사우나나 한번 같이 하고 좋다. 거기서 좀 여러 가지 얘기도 좀 하고, 좋네요. 그러고 또 이제 만찬하고 폭탄주 한잔 하고, 뭐 이러한 스토리면은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를 이용했다라는 분은 없어가지고 본인 숙취 해소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이 본인의 스타일대로 본인의 집무실을 이렇게 꾸미는 거는 합법이잖아요. 네. 그렇죠.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사우나도 원하면은 거기다 설치해 주는 것도 사실은 뭐 당연지사일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왜 논란이 됐을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일을 제대로 열심히 안 한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가짜 출근까지 했던 윤석열 씨의 전적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욕을 먹고 있는 거긴 한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 사우나도 만들 수 있다. 뭐 100번 그렇죠. 정보, 1000번 정보에서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지금 공사를 했었었는데, 주도해서 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경호처장, 지금은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되어 있는데, 경호처 주도로 여기를 현금 공사를 하겠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견적이 4,500에 나왔는데 네. 내가 현금 3,000 줄 테니까 그걸로 소위 말해서 후려치려고 했던 상황인 것인데요. 단순히 돈을 이렇게 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결국 현금으로 받아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경호처가 어떤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는 따로 돈을 어떻게 착복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식의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인데요. 국가공사라고 하는 것은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4,500만 원짜리 견적을 받았는데 현금 3,000 줄 테니까 그걸로 해줘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공사를 진행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정말 무엇이었냐라고 의심을 사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공사를 했는데 이 공사 업체가 아직도 돈을 못 받고 있다고 해요. 예. 일부 대금을 그래요? 거의 6억 가까이 못 받았다. 그래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소송을 하는 중에 소송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업체한테 국가보안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소송 취하라 이런 식의 압력도 넣었다라고 하는 증언이 뒤늦게 나오고 있어서 이 공사를 둘러싼 전반의 과정들이 굉장히 문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금 거래한 거는요. 네. 흔적 안 남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흔적을 안 남기죠? 본인들도 좀 집무실 옆에 사우나? 그러면 논란이 될 거고. 논란 될 걸 또 그를 벌이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워낙 이제 사우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관저 옆에서 사우나 만들고 그런 거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흔적 안 남기는 거, 그냥 문제 안 생기게 하려고 하는 것, 그거 같아요. 본인들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관저 미스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뭐 드레스룸을 불법으로 증축했다 이런 의혹. 증축할 수는 있는데 불법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약간 섞여 있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사우나는 대통령 집무실이고요. 집무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공사비를 소송을 하는 것은 또 관저와 관련되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가 섞여 섞여 있어가지고 윤석열 씨 주변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이상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 핵심은 경호처이고요. 여기서 돈을 어떤 식으로 혹시라도 현금 거래가 불투명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김용현 전 장관에게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아니 사우나 시설 좀 당당하게 좀 하지. 이거. 그 관저에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에도 사우나실은 둘 다 있다고 하긴 합니다. 이게 좀 근데 막 이제 대통령은 24시간 네.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항상 맑은 정신 해야 돼요. 네. 왜냐면 북한이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만취해가지고 한 폭탄주 50잔 먹었는데 밤 11시쯤 남침을 해.
뭐 미사일을 쐈어. 예. 그러면은 본인이 최종 결정권자니까 음. 항상 차분하고 냉정하게 맑은 정신 상태에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술 보통 안 먹거든요. 그렇죠. 먹어도 한 잔만 먹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술 먹고 사우나 가서 땀 빼고 이렇게 그냥 거의 팬티만 입고 땀 빼고 있는데 갑자기 북한이 막 무슨 일을 저질렀어. 웃기잖아요 이거.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바로 냉탕 들어가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도 국회에서 문제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감추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집무실 근처 집무실 옆에서 이제 술 한 잔 먹고 약간 조금 그 너무 일반적인 생활을 할까봐. 그렇죠. 그러니까 부적절해요. 참 이상한 분이에요. 사우나 설치한 걸 좀 당당하게 하지. 네, 보다 뭐 열심히 일하려고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열심히 밤새도록 일하고 또 피로를 풀고 또 일하고. 네, 근데 지금까지 공감을 나왔던 아무도 안 해주시게. 네, 그러니까 말씀처럼 그런 용도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 지금까지 말입니다. 나왔던 정황들을 맞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늘 술 먹고 음. 그리고 심지어 늦게 출근한 것에 대해서는 가짜 출근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예. 이제 문제가 된 바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이 정말 열심히 직무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열심히 술 먹으려고 음. 사우나 시설을 대통령 집무실 옆에 한 거 아니냐. 음.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고 얘기를 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현금 3천만 원 주고 이거를 공사하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사실 윤 전 대통령도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 둘 다 약간 좀 짜치는 행동들을 좀 많이 했네요. 그럼요. 예. 저렇게 해서 돈 벌어가지고 진짜. 안타깝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애초에 용산을 안 갔으면 안 생길 문제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용산을 가서 생겼던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긴 합니다. 모든 문제는 용산을 가서 생긴 문제다. 그러니까 애초에 용산을 가서 하겠다고 했던 목표가 홍보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잘하겠다고 하는 것이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하고 이런 이야기만 나오니까 계속 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청와대에 사우나가 없어서 아마 청와대 사우나 없나요? 있겠죠. 백악관에는 사우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나라 미국에는 문화가 사우나 달라서 문화가 네. 없지 않아요? 거기는 그렇게 안 하나요? 술 드시고 미국 사람들 사우나 저기 두 분 샤워만 싸우지 마시고요. 하지. 예. 사우나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 예. 예. 백악관은 또 언어의 한번 맛을 다음에 쌓- 까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백악관도 가봤지만 사우나 시설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방금 오. 백악관 가봤다는 말씀에 어깨가 으쓱해지는데요. 제- 장소장님 그러면은 만약에 본인이 대통령이 됐다. 그럴 일은 그러니까 없어요. 만약에 아니, 됐다 그러면은 집무실에 뭐 하고 싶으십니까? 오. 저는 소통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소통관이요? 진짜 예. 하고 싶은 거 기자분들과 말씀하세요. 국민들과 항상 소통하면서 네. 민심을 살피고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 투입하겠습니다. 오. 역량 투입하고 나서 그래 쉬는 시간에 가고 싶은 장소가 전 술도 안 좋아해가지고요. 네. 별로 맞아, 뭐 진짜 하고 안 싶은 건 되세요. 없어요. 네. 염색방 이런 거 어떨까요? 염색도 하기 싫어요. 그렇군요. 예. 미안합니다. 그냥 해본 얘기. 예. 예,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뭐라- 깔 주제로 뭐라도 웃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네, 지금 잘 어울리세요. 네. 예. 이렇게 머리, 또 머리 약간, 감사. 예. 그 예전에는 머리가 까만색이셨는데 염색했는데 안 해요. 왜냐면은 제가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 헌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염색한 거- 이건 진심이다. 아, 제가 예. 두 달에 자주 하시잖아요. 두 달에 한 예, 번씩 예, 헌혈을 하는데 예. 그 염색과 헌혈은 그렇게 상관이 없대요. 네. 근데 이제 두피 속으로 해가지고 아. 뭐 혹시나 괜히. 피에 뭐 염색약이 흘러들어가지 않을까 안 어머, 좋지 않을까 진심이시네요. 그런 생각 때문에 갑자기 제가 염색을 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흰색 머리 스타일이 잘 어울리시는 분이 많지가 맞아요. 않은데 되게 잘 어울리세요. 훨씬 네. 지금 좋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제가 방송 참고로 고정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 염색이 아니라 헌혈하고 왔어요. 토요일 날. 예. 대단하시네요. 혹시 이렇게 헌혈 더운데도. 뭐 100개, 200개 이렇게 증서 받으셨어요? 은장 아니 헌혈한 은장 지가 금장에 얼마 안 수여하거든요. 돼가지고 제가 3년 전부터 헌혈했는데 벌써 16번. 건강 괜찮으신 거예요? 괜찮은 와, 거죠.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헌혈을 잘할 수 있다는 거 건강하다는 음. 반증이라서 맞습니다. 예, 건강미가 넘치는 헌혈을 장성 하셔야 돼요, 소리거든요. 김기우 앵커님. 알겠습니다. 헌혈하겠습니다. 일단 담배부터 끊으시고요. 담배 안 펴요. 진짜요? 네. 예, 필 것 같이 보입니다. 술도 잘 드실 확실히 처음 것으로 만나신 게 보입니다. 많네요. 예, 모르는 저희가 게 전혀 많다. 지금 호흡이 맞지 않고 오늘 처음 봤기 때문에 엄청 잘 맞아요 지금. 네. 괜찮아요. 괜찮으신 것 괜찮아요. 같습니다. 센 누나라서 예. 예. 사실 뭐 우리 제가 누나란 어? 말 하고 그래. 아래로 보이시는데. 네, 나이 안 까기로 했잖아요. 우리. 네. 저 엄청 어려요 아직. 훨씬 어려 보이셔서. 김은지 시사인. 예, 자 얼른 하시죠. 처음이자 마지막인 걸로. 어제 경민정 앵커님 그
저 개혁신당 전당대회 사회 보시는 거 보고 너무 잘 보셔가지고 아우, 예, 감사합니다. 제가 프로필 찾아봤어요. 저렇게 목소리 좋고 음. 사회 잘 보시는 분이 뭐 하던 분인가 네. 막 찾아봤는데 민주당에 계시다가 네. 분노하셔가지고 탈당하신 거 보고 예. 잘하셨구나 그 생각 들었어요. 정말 잘했습니까? 잘하셨죠. 예. 일단은 이준석 정권이 오는 날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깔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깔 주제는 김건희, 윤석열을 손절했나입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좀 버티기 작전을 벌이고 있는데 김건희 씨는 좀 소환에 응하는 그런 상황으로 변동이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뭐, 네, 8월 6일 되어봐야지 알 것 같긴 한데요. 네. 특검 측에서 시간을 좀 많이 줬기 때문에 네. 8월 6일까지 이제 수사를 순차 이제 마무리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리고 어떤 피의자도 이런 식의 조건을 내건 적이 없어요. 3, 4일에 한 번씩 그 쉬는 시간을 보장해 달라. 그리고 네. 지금 혐의가 이미 16가지로 특검이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네. 게다가 거기에 추가로 더 된 혐의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루에 한 건의 혐의만 해달라. 그리고 3, 4일을 쉬게 해달라. 그리고 저녁 6시 전에 맞춰달라. 이렇게 크게 3가지를 내세우고 바라는 있는데 게 참 많네요. 예, 근데 지금 혐의 하나를 지금 하루에 다 끝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네. 3, 4일을 쉰다고 했을 경우에는 혐의 하나에 2주가 걸린다라고 오. 생각을 하면요. 32주가 걸려요. 그러면 이미 특검은 끝나 있는 그렇지.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보더라도 좀 김건희 씨가 정말 진심으로 이 특검에 협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건 바이 건으로 끊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수사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과연 김건희 씨가 그럴까? 오히려 거꾸로 이제 일각에서는 김건희 씨 수사를 막기 위해서 갑자기 나오지 않던 윤석열 씨가 나와서 수사를 받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아내 사랑이 나오는 네, 건가요? 왜냐면 내일이 윤석열 관련해 가지고 또 소환 통보가 있는 날이거든요. 예. 29일이어서.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볼 수 있어요. 네. 하나는 진짜 손절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조사 받고 안 받고 그게 아니라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된 지 3주 정도 되지 않았어요? 3주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네. 김건희 재구속 씨가 한 번도 면회를 안 갔어요. 그 전에도 갔다는 소식은 없어서 없었잖아요. 예, 뭐 흔적도 예. 없고 소문도 안 들리고. 그러네. 김기욱 씨 같은 경우에 죄송합니다만 만약 부인이 구속당하면 면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무조건 가죠. 가서 막 네. 위로도 하고 영치금도 그럼요. 넣어주고 막 네. 그러잖아요. 그럼요. 안 갔어요. 여기 좀 너무- 왜 안 갔겠냐고요. 찾아가지를 않았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편과 다른 행보를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다른 행보 차원이 아닌 것 같아. 두 사람의 사랑이 없었던 거지. 내가 봤을 때. 인연을 끊어야 되나? 내가 좀 재산이 많은데 내가 딱 보니까 변호사비 많이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하지 마요 얘기? 아니요. 김은지 근본 좀 앵커님이 떼볼 수 있을까요? 눈을 좀 찡긋해가지고 아니요. 네. 윤석열 재산 얼마나 늘었는지 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관보 등록돼가지고 6억이라면 늘긴 현금이 했거든요. 예, 예. 6억이라고 아, 하니까 예. 근데 예.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내 재산 달라고 그러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싫어. 나 변호사비 안 대줄래. 그래서 서서히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감옥에 들어가면은 뭐 돈이 뭐 다 필요 있겠습니까? 같이 두 분 다 감옥행을. 영치금이 또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네. 이제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소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평생 감옥에 그렇지. 살아야 되는 처지이긴 진짜로. 하지만 그렇죠. 내란 최소죠, 혐의 같은 최소. 경우에는 유죄만 나오면 최소 무기징역이고요. 뭐 사형까지 가용한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남은 재산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보이긴 하는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내란 혐의로만 기소가 안 된다면 몇 년 살고 나와서 이후의 삶을 도모할 수도 있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엔 재산을 지키고 이후에 또 몇 년 살다가 나와서 어떻게든 해보겠다. 심지어는 뭐 집행유예나 무죄도 다퉈보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 보이긴 해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목적이 뭐냐면은 구속 안 당하는 거 본인은. 그러니까 특검에 저 나갈게요. 그래서 제가 아플 예정이거든요. 8월 6일 날. 예. 그러니까 좀 8월 6일 날 조사받고 8월 7, 8, 9는 제가 아파요. 그래서 좀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10일 날 부르세요.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속마음이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나는 특검 수사 조사에 협조하고 아플 예정이니까 나 구속하지 말아요. 네.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은 본인이 충분히 법정에서 유무죄 다툼을 할 수가 있다. 어떻게? 내가 가진 재산을 동원해서 최고의 변호사들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줄 변호사 비용은 없고 내 변호사 비용 써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는 남편과 개별적인 존재로 그냥 아예 딱 선을 그어. 코로나 보듯이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요? 네, 거리두기 감염. 하고 마스크 쓰고 예. 그런 것 같아요. 격리 수준으로. 그렇지, 격리된 거죠.
야,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안 찾아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나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특검 조사 수사에 못 나가 그러잖아요. 그럼 예. 건강 안 좋다는데 가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 선풍기도 없는 방에서 고생한다고. 선풍기만 있지. 에어컨은 에어컨이 에어컨도 없는 없다. 방에서 그렇게 예. 고생한다는 기사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나오는데 얼마나 찾아가지도 더워, 않았구나. 건강 안 좋다며, 당뇨 수치 올랐다며, 힘들다며, 아이고 어떡해, 이거 해줘야 되잖아요. 야, 윤석열 전 네. 대통령은 병원에 있을 때 계속 매일 면회 가고 휠체어도 밀어줬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코로나예요. 김건희에게 윤석열은 코로나다. 그게 사실이라면은 김건희 씨가 너무 진짜 야속한데요. 약간 너무 냉정한데. 약간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의상도 굉장히 화려하게 입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인플루언서가 되려고 그렇죠. 했었나 뭐 이런 기사도 뜨긴 하던데 뭐 인플루엔자 개념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예. 네. 근데 약간 아, 이제 굉장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힘들게 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론적인 기사들도 꽤 나오고 있던데요. 진짜요? 왜요? 그러니까 그 특히나 이제 국회를 통해 가지고 자료가 나오면 특별 접견을 얼마나 했는지는 이게 카운팅이 되거든요. 근데 특별 접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와 가지고 변호사를 만나서 그 피의자들이 자기 방어, 피고인이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인데요. 네. 실제로 수감 20일 동안 70번 외부인을 만났다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어서 네. 안에 1.7평 독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마 뭐 제가 특별접견실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본 적이 없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에 에어컨이 나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변호사와 본인의 법적 방어를 위해서 상담을 하는 시간을 상당 부분 할애했다고 알려져 있기 휴가를 때문에 보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에어컨이 안 나오는 곳에 꼭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긴 합니다. 저는 특별 접견 가봤어요. 어떻게 어. 보셨어요? 변호사 아닌데? 만주 변호사 아. 자격증이 있기도 하고 예. 옛날에 제가 좀 국회에서 좀 이렇게 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 제 아는 분이 이렇게 가지고 특별 접견 해봤는데 되게 좋아요. 에어컨도 나오고 에어컨 나오고 소파 있고 여기보다 높나요? 이 정도 반만 해요. 어. 반만. 야, 그러니까 엄청 그거는 크네요, 구치소마다 다른데 음. 소파가 있고 기본적으로 모두 이제 차도 마시고 어. 뭐도 먹을 수 있고 편해요. 되게. 예. 그럼 좋죠. 죄송한데 그 만주 변호사는 뭡니까? 만주 변호사는 자격증 없는 공식적인 자격증이 없는 변호사. 예, 만주 변호사라고 그래요. 은어죠. 자칭 왜냐하면은 나누면서 날렸다. 그 일제시대에 만주국이라는 네. 게 있었잖아요. 네. 그 정체불명의 네. 그 나라의 변호사당, 그러니까 정체불명의 변호사 자격증. 그걸 만주 변호사라고 해요. 제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술 한잔 먹고 이제 후배들한테 약간 좀 멘토링 해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자격증 없는 정신과 의사라고 불리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고. 만주 그렇죠, 의사. 그렇죠. 이제 만주 의사라고 만주 하시면 의사. 그런 되겠네요. 느낌이구나. 오케이, 나도 오늘부터 의사다. 네. 지금 만주 앵커십니다. 그냥 정식 앵커 아니세요? 정식 앵커인데 왜 그래요? 너무 왜 멋있어요. 그러세요? 나를 인정 안 하는 거야 지금. 야, 이거 너무 서운해요. 예? 누나. 홀자 한번 하시면은 어이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우와. 아 이게 배워야 목을 이렇게 해야 되네요. 예. 옆에 하고 계신 좀 비춰주시죠. 잘하시네요. 요새 건강 프로 출연하신다더니 아주 유연하십니다. 목 디스크. 자, 고수들의 초정밀 정치해부쇼 다 깐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